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아침 8시 2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MB와 김경수 사면은 이미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침 배달된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용산, 인사, 추경, 의견은 남았지만 구체적 합의안은 못 내놨다 라고 하는 신문 제목입니다. 기사의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어제 청와대 만찬 이후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서로 너무 존중하는 느낌이었다. 두 분의 의견 차이는 제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주요 문제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신구 권력 간 협조 관계의 물꼬는 텄지만 향후 현안에 대해 입장 조율이라는 숙제를 남겼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두 사람 간의 검은 거래를 가장 우려했던 바죠. 즉 검은 거래는 김경수를 사면하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자기네 신변을 보장받느냐 하는 것이 그 검은 거래의 주요 쟁점이다. 우리가 감시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은 사면 얘기는 전혀 없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사면에 관한 조선일보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양측이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이거 이미 합의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지만 문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언급해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절 거론이 없었다는 말은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 기사 내용은 둘이 이미 만나기 전에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제 만찬에서는 이것을 논의하지 않았다 라는 기사를 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면은 이미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사면에 대한 논의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면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윤석열 측입니다. 장제원 실장을 통해서 MB를 사면해달라.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다. 그래서 맞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믿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믿질 게 아무것도 없냐 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김경수를 사면할 수 있는 찬스는 5월 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윤석열 측에서 먼저 MB 사면을 들고 나오면서 김경수를 사면하자라는 교환 조건을 들고 나왔을 때 속으로 대단히 기뻐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어제 만나기 전에 서면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래요? 뭐 이해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MB 사면은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상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거래는 믿지는 상사입니다. 윤석열에게는 믿지는 거래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믿지는 장사를 거래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못 이기는 척, 아 내가 믿지지요. 하지만 손해보고 팝니다 라는 식으로 사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5월 말 아니죠. 5월 말이면 안 되죠. 4월 말이죠. 4월 말. 4월 말 이전에 4월 말 이전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MB와 김경수를 동시에 석방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면은 이미 어제 만찬하게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 간의 검은 거래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퇴임 이후의 신변 보장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이 검은 거래가 사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것을 직접 서면으로 쓰진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제 장정훈 실장이 그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나와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장정훈 실장은 계속해서 과거의 인연 문재인 당선자와 윤석열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만찬이 2시간 10분 정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이 과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만남,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 기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지만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에게 당신 내가 옛날에 나하고 만났었지? 그때 참 우리 좋았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밥 먹었지?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잘 들어. 내가 그때 당신에게 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이것을 리마인드, 즉 상기시켜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제 장정훈 실장은 계속해서 두 사람은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과거의 만남,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한테 당신 옛날에 어디 있던 거 내가 당신 이렇게 불러 올렸잖아. 그리고 좋은 자리 줬지. 그때 만났어 우리가. 밥도 먹었어. 재밌게 먹었고 어디에서 또 만났어. 그때 당신이 참 그때 당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멋있어 보였어.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었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그리고 너는 나한테 내 부탁을 들어준다고 얘기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리마인드 시키는 작업이 어제 2시간 10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저는 추측해서 해석합니다. 어제 장정훈 실장의 청와대 만찬 이후에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남뉴스TV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 들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 또 앞으로 좀 중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오늘은 의제 없이 흉금을 틀어놓고 얘기하자라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흉금 없이 과거의 인연 그런 것들을 과거의 인연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인연 반복됩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또 반복됩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로 두 분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신문 김은혁 기자입니다. 그 흉금 없이 얘기를 하셨다면은 혹시 두 분께서 서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아니요.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두 분이 과거에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또 과거의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의 당선자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인연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의 인연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2시간 10분 동안에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장경호 실장은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지만 장경원 실장은 과거에 그들 사이에 A라는 장소에서 과거에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씨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장경원 실장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 옛날 얘기를 하니까 뭐 추억 얘기하는구나, 화기애애하구나 라고 장경호 실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재인 과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과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듣는 윤석열은 무슨 이야기인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제 과거에 관한 이야기, 과거 인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장시간 있었다라고 장경호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야, 여러분, 과거의 인연을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너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줬지, 그리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려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해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매체에서는 말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야 된다. 아니 왜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야 되느냐 라고 여러분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할 절호에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MB와 김경수는 사면됩니다. 4월 말 이전에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문재인은 김경수를 사면하지 않고 퇴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작년에 김경수가 형이 확정돼서 수감될 때부터 저는 주장했습니다. 틀림없이 문재인이는 자기 임기 직전에 사면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저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김경수가 문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재심을 청구한다든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반드시 김경수를 사면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씨가 아주 도와주는 겁니다. MB 사면과 바꾸자고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장 등 한 200여 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라 라고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명, 국정원장 등 무리한 적폐 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 한 2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고 사면하라는 요구를 지금 하면 그것은 양쪽 문재인 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윤석열 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의 죄에 비하면 전직 국정원장들의 죄는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또 MB의 죄에 비하면 국정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죄는 아주 없거나 미미합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너 윤석열이 까불지 말고 문재인이 까불지 마.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사면하려고 하지. 오케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없거나 가벼운 사람도 사면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됐어요. 본인이 사면됐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사면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후배, 내가 못 이룬 꿈을 다른 사람이 이루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정부 밑에서 자신을 믿고 일했던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면목, 저 사람은 저 부하를 챙기지 못하는 아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몰아붙여도 박근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를 민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누구를 밀지 추천할지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팔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의중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와 같이 일을 했던 자기 죄 없는 참모들을 사면 석방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그냥 교환, 김경수 사면과 그 다음에 MB 사면으로 교환하고 그걸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직 국정원장 등 한 200여 명의 적폐수라면서 200여 명의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씨는 좀 급해요. 자신이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양새가 좋으니까. 그래서 MB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취임식에 이렇게 모두 나와주는 것을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안 가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입장문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죠.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뭘 요구를 하면 대단히 언짢은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 너나 잘해라.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하는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무리하게 적폐 수사를 통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훌륭한 사람이야.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요구도 하지 마.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요구할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잖아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어요. 그래서 헌정 질서를 수호했었어야죠. 못했잖아요. 하지만 기회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할 것은 첫 번째,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해라.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켜주지 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당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논리가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사면 석방됐으니까 편히 쉽게 내비두십시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동안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천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편히 쉬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 건강 많이 회복되셨던데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첫째, 헌정지수로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유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을 때는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어달라, 헌정질서를 확실하게 유지해달라고 해서 찍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과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유권자에.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달라. 그리고 당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그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석방시켜달라 라고 하는 요구를 저는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분도 하세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병원에서 걸어 나오셨고, 그리고 말씀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못 이루는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돕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집에서 쉬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 모두에게 한 방씩 먹여야 되는 겁니다. 딱딱. 너희들끼리 검은거래 하지 마. 진짜 억울한 사람들 여기 있어. 이 사람들을 사면하려면 이 억울한 사람들도 같이 사면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하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박근혜 대통령밖에 지금 이 시간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그 이상호 기자를 나쁜 놈이야, 넌 입 다물고 있어, 네 일이나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정치가 찹들구나 곡괭이 들고 가서 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요구. 전직 국정원장 등 무리한 적폐 수사로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를, 성명서를 박근혜 대통령은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정신이 없겠죠. 바쁘겠죠. 뭐 대구시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유영하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유영하 변호사, 당신의 국회의원직, 시장이나 국회의원직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것이 유영하 당신, 변호사 당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중동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언론인 중에 누군가 지금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독립언론인들은 윤석열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 수사로 무리하게 수감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영상을 널리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저는 뭐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돈으로 국가위를 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깨문이라고 아시죠? 대깨문은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깨윤이 요즘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대깨윤도 대깨문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대깨박이라고 생기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박근혜, 대깨박. 이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빚을 받는데 육체적인 노동은 필요하지 않아요. 삽곡괭이를 두고 땅을 파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성명 잘 발표하시잖아요.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고 의지력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아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빚을 갚아야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받아낼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찍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찍은 사람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박근혜는 아니